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고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뿌였습니다. 연무나 방무가 끼겠지만 가시거리가 10km 내외로 차량 운행에는 큰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이 연무나 방무가 남아있을 수 있어서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표정은 맑겠고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2도, 영덕 13도, 포항과 경주가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오후 한때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밤 늦게 남부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일요일 오전에도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장장은 동시에 필수 시설이지만 동시에 대표적인 민원 사안이어서 지자체마다 건립의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포항시 화장장의 경우 해방정인 1941년에 지어진 시설로 역대 포항시장들이 손도 못 댔는데 10년 전 극심한 반대를 극복한 경주시의 사례에서 해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41년 건립 연도로만 보면 근대 문화재급인 포항시립 화장장. 시설은 낡을 대로 낡았고 세기에 불과한 화구를 100% 풀 가동하고 있어 직원들은 행여나 고장이 날까 하루하루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지난해 포항시의 화장률은 81.4%, 화장 건수 4,388건으로 설과 추석 이틀만 휴무한 걸 감안하면 하루 평균 12구를 화장합니다. 특히 환절기 등 고령자 사망이 많은 철에는 화장을 제때 못해 4일장을 지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포항시는 화장장을 옮길지, 옮기면 어디에 할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지 올해야 겨우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정도 용역이 나오면은 의회 보고도 하고 여름 수렴을 해서 방향을 일단 정해서 아마 내년 후년에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산 넘어 산인 반대 민원을 무슨 수로 돌파할지가 관건입니다. 이에 반해 경주시는 2012년 시립추모공원인 하늘마루를 개원해 큰 숙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찾은 경주 하늘마루는 7개의 화구를 갖추고 3기를 예비로 두어 민원인 불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바로 옆에 봉안당까지 갖췄습니다. 경주도 출발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10년 전인 2008년 홍역을 치렀습니다. 달걀 세례와 오물투척, 급기야 고인이 된 백상승 전 시장이 물병에 맞아가면서까지 1년 넘게 이어진 극렬한 집회로 행정이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내 그때 상처가 아직까지 이 눈 때문에 내가 병원에 다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과 고소 고발한 것도 없고. 이에 경주시는 서면 전체에 30억 원, 화장장이 들어서는 6개 자연불악에 1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기금을 운용할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 경주역 앞 요지 빌딩과 물류 창고를 매입했습니다. 연간 5, 6억 원에 이르는 임대료와 화장 수수료로 경로 잔치나 마을 경관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장학 사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온천도 가시고 또 회 드시러도 가시고 이렇게 각 마을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백상승 전 경주시장의 책임감과 추진력이 주민들을 움직였습니다. 그 당시에 백상승 시장 아니면 그렇게 밀어붙이는 힘이 없었다면 이게 할 수가 없었지 않나. 포항시장들이 표를 의식해 차일 피일 결정을 미루는 사이
포항 시민들의 불편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나흘간 후포항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에는 대게와 붉은대게 등 다양한 해산물을 당일 입찰가의 반값으로 살 수 있는 깜짝 경매와 해산물 잡기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또 월송 큰 줄 당기기를 시작으로 관광객과 주민이 참여하는 대게 플래시몹과 다채로운 축하 공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포스코가 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유독성 폐기물을 20년 가까이 불법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 포스코 협력사 대표로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90%가량을 내뿜는 곳은 가루 형태의 철광석을 덩어리로 만드는 소결 공장입니다. 이 가운데 황산화물은 별도의 설비를 갖추고 흡수제를 주입해 대기 배출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폐황산 나트륨, 일명 폐망초로 불리는 유독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포항제철소에서 연간 수천 톤씩 발생하는 이 유독성 물질을 19년 동안이나 불법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다가 포스코 협력사를 운영해온 이상열 전 대표는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을 환경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똑같은 유독성 물질을 광양제철소에선 지정 폐기물로 매립 처리하고 있는데 포항제철소에선 자체 환경부 질의를 근거로 지정 폐기물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재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철소 안에 지정 폐기물이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소결에 태우면 돼요. 아니면 고로에 장입하면 돼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당초 민원을 접수한 포항시는 자체 폐기물 성분 검사도 하지 않고 재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서 성분 검사 했어요. 성분 검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폐기물로 볼 수 없다는 그 환경부 질의만 가지고 저한테 지금 답변해 주신 거네요. 그렇죠. 환경단체들은 포스코의 관행적인 환경 문제가 다시 드러난 사안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미세먼지를 겪으면서도 화가 나는데 이런 사실들의 알 권리가 우리는 너무 못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사실 그대로 명백히 밝혀냈으면 좋겠습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발생한 폐황산 나트륨은 별도 보관 없이 연속 공정에서 재사용하고 있으며 환경부로부터 재사용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상열 전 대표가 납품 계약 해지에 불만을 품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원자로 냉각제 펌프 정지로 인해 자동 정지된 월성 원전 3호기에 대해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정지 사고는 제작 과정에서 결함이 있었던 냉각제 펌프의 부품 중 하나가 운전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 자동 정지된 것으로 결함 부품이 제때 제거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수원은 월성 3호기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재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이 경주시의 예산을 일부 지원받아 다음 달부터 영유아 응급진료센터를 운영합니다. 응급센터에는 전문의 등 의료진이 상주해 24시간 영유아 응급 환자를 치료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국대 경주병원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고 환절기여서 환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처럼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지역에 영유아 응급센터가 없어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대구나 포항 쪽에 큰 병원이 있는 쪽으로 많이 가고 경주는 없어서 많이 불편해서 주말에는 정말 좀 걱정스러워요. 아플까 봐 애들. 이 같은 진료 불편을 덜기 위해 동국대 경주병원이 다음 달 1일부터 24시간 영유아 응급진료센터를 운영합니다. 센터에는 주간에 1명, 야간에 3명의 전문의와 간호사 8명 등 의료진이 상주합니다. 일반 응급실과 별도로 연말까지 영유아 전용 응급실도 따로 마련합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이런 경주와 같은 중소도시에는 영유아 소아 응급 진료 공백이 아주 큽니다. 따라서 저희는 경상북도 유일한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서
공공의료에 책임을 다하고자 경주시는 동국대 경주병원과 협약을 맺고 매년 8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료진 인건비 등의 절반을 지원합니다. 취약 시간대 영유아 응급 환자 진료에 대한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소아 응급 환자를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응급처치와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영유아 응급진료센터가 생기게 되면 지역 주민들은 물론 영유아를 동반한 경주 관광객들의 진료 편의성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지방은행이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전체 일반은행의 단기 순이익 가운데 지방은행의 비율은 2015년 20.2%에서 지난해 12.4%로 줄었습니다. 또 지난 3년간 지방은행 총자산 증가율도 연평균 4.4%에 그치는 등 자금 수요 감소와 저금리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지방은행 경영 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교도소 안에서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자 대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를 당하고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쪽과 무슨 소리냐는 법무부가 맞서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인권단체들은 교도관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감염자임을 공개한 것은 법을 어긴 것이고 사생활 보호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운동장조차 따로 선을 그어 HIV 감염자를 다른 재소자와 구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주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반박했습니다. 재소자의 HIV 감염 사실을 유출한 적이 없으며 이들을 부당하게 격리하거나 차별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려 관련 그런 정보는 일반 직원들도 이렇게 쉽게 알 수 없고 공연히 이렇게 유출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당사자 이야기는 다릅니다. 지난해부터 대구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인 A씨가 인권단체에 보낸 편지입니다. HIV 감염자와 같은 방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자신도 감염자임을 노출했고 다른 수감자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곳에 자신을 세워놓고 감염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 B씨는 감염 사실이 알려진 뒤 다른 수감자로부터 매우 모욕적이고 수치심이 드는 눈빛과 말들을 들었다며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도소 직원들의 관리 실태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실관계조차도 확인하지 못하고 대구교도소 입장만 반영됐던 보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정 병명 때문에 혹은 특정한 근무 때문에 차별을 구조적으로 양상하는 것 자체가 인권단체는 감염 수용인의 사생활 보장과 차별 금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고 대구교도소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상북도 초등부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지난주 열린 제100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14개 출전팀 가운데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경북 초등부 아이스하키 팀은 포항엔젤스와 구미 이글스의 연합팀으로 동계체전 출전 2번 만에 상위권 성적을 거뒀습니다. 한편 경북에는 포항과 구미에만 사설 빙상장이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 시설도 열악해 아이스하키 인재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직원에게 걷어 상습 민원인에게 전달한 달서구청 소식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금까지 성금을 모으라는 지시나 회의를 한 적이 없고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이 성금을 모으라고 지시했는지 아니라면 최소한 알고는 있었냐는 점이 달서구의회 구정질의의 쟁점이었습니다. 이 건이 다 처리되고 난 다음에 이 결과를 보고받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처리가 되기 전에 그 보고를 처리되고 났으니까 이제 낫고 했겠지만 처리한 가족도 나는 이걸 몰랐으니까. 그냥 이제 우리 청장님께서는 상습 민원인에게 성금을 전달하기 한 달 전 달서구청 구청장실에서 간부회의가 열렸습니다. 취재진은 이 간부회의가 끝난 뒤 각 부서에 전달된 회의 내용을 기록한 메모를 입수했습니다. 2년간 고질 민원, 보상 차액 1,300만 원, 불우이웃 돕기 등
성금을 모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간부 회의를 주간 간부 회의를 국정장실에서 하는데 거기 이제 참석했던 국장이 해당 국 과장을 모아놓고 다시 전달 회의를 하는 거죠. 다른 부서 간부가 작성한 메모 역시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메모 아래쪽을 보니 사업을 챙겨라, 청소 업무가 후퇴하고 있다 같은 구청장 당부도 따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태웅 구청장이 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장이 구청장 참석한 회의에서 거기서 나온 회의를 전달할 일은 없다고 봐야죠. 이태웅 구청장은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위증하지 않겠다는 선서는 하지 않아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증거를 찾지 못해 조사를 중단했던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주 안으로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민주당과 민정당 등 경주 지역 정당과 결의하나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 평화연대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평화연대는 3.1운동 100년과 남북 통일 시대를 맞아 사상과 정견을 뛰어넘어 연대를 해야 하며 경주 엑스포 남북 공동 개최를 비롯해 경주 개성시 자매 결연 등 북방 경제 협력에 시민들의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청 신도시의 두 번째 초등학교인 예천 호명초등학교가 준공기한을 넘긴 채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당장 다음 주 개교해 학생들을 받아야 하는데 학생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병설 유치원 8학급을 포함해 33학급 800여 명의 신도시 거주 학생들이 다니게 될 예천 호명초입니다. 다음 주 4일이 개교인데 운동장과 학교 곳곳이 지금도 공사 중입니다. 포크레인 여러 대가 운동장을 점령했고 흙더미를 실은 대형 트럭도 쉴 새 없이 오갑니다. 운동장은 인조잔디 없이 허허 벌판. 학교 진입로 공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교실 건물과 연결된 통학로의 보도블럭은 깔리지도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학교 교문입니다. 하부에는 골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주변으로는 벽돌 등 공사 자재들이 높게 적재돼 있습니다. 건물 안 교실들도 어수선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인 곳도 있고 책걸상을 들여놓은 교실 바닥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였습니다. 학생용 화장실은 들어서기 겁날 정도입니다. 예천교육지원청은 수업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 공사는 끝났다며 준공전 가사용 승인을 받아 일단 개교한 뒤 주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준공 기한이었던 지난 24일을 넘기고 다음 달 중순 이후 준공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공기를 한 1년 6개월 정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기가 한 420일이 되다 보니까 동절기 또 하절기 혹서 기간에 공기를 빼다 보니까 공기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개교를 앞둔 학부모들은 늦춰진 준공도 걱정이지만 밤낮 밀어붙이는 속도전이 부실공사나 안전사고를 낳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사하고 이렇게 있고 하니까 다음 주가 돼서 이걸 과연 다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될지도 그렇고 공사를 애들 입학을 해서도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애들이 안전 문제도 있고. 이번 신학기에 개교하는 경북의 초중학교는 모두 6곳. 이중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미준공 상태로 개교하는 학교는 경산 암양중을 포함해 2곳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전남 영암의 한 사찰 주지를 지낸 정법 스님이 동국대 경주 캠퍼스에 남은 재산을 모두 기부하고 시신까지 기증한 뒤 입적했습니다. 지난 17일 병원으로 입적한 스님은 그동안 6,30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남은 유산 1억 4천만 원마저 모두 기부하고 시신도 동국대 의과대학에 기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 원전 해체연구소 입지 선정 발표를 앞두고 경주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원해연 유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원해연 경북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와 안개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뿌였습니다. 연무나 방무가 끼겠지만 가시거리가 10km 내외로 차량 운행에는 큰 불편함이 없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이 연무나 방무가 남아있을 수 있어서 교통안전과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미세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표정은 맑겠고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막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2도, 영덕 13도, 포항과 경주가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오후 한때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밤 늦게 남부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일요일 오전에도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